안녕하세요. 산뜻 의사 원영석입니다. 제가 그동안 주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환자분들의 인터뷰를 위주로 제가 촬영을 했는데,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궁근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궁근종은 워낙에 좀 흔한 질환이죠. 얼마나 흔하냐면은 2017년도에 진단받은 환자가 보통 36만 명이나 됐어요, 1년 동안. 근데 2021년도에는 이게 61%나 늘어가지고 60만 명대를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자궁근종 환자 수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궁근종을 보면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병원에 오셔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연히 이제 병원에 와서 초음파 검사를 했다가 근종이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게 근종이 사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불편한 증상이 없으면은 대개는 주기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러나 이 근종이 갑자기 막 자라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막 홍할 만한 경우도 있지만은 막 너무 심하게 자라는 경우에는 이게 골반을 벗어나서 갈비뼈 밑에까지 이렇게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즈가 엄청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복부가 팽창이 되고 위로는 방광이 있고 자 밑으로는 직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광을 누르게 될 수도 있어요. 방광을 누르면은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아니면은 방광에 소변이 잘 안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을 누르게 되면 이제 변비가 심해져서 대변을 잘 못 보게 되겠죠. 이 골반의 압박감이 커지면서 골반통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도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생리 기간도 길어질 수 있고 생리량도 과거보다 많아지면서 생리통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자궁근종, 과연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이게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자궁을 보면은 자궁이 크게 이제 몸통이 있고, 몸통, 밑에는 경부라고 그래요, 입구. 이게 이제 안에는 자궁 내막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근육층이 있는 거예요, 근육층. 이 근육층에서 혹이 생기는 것을 자궁근종이라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혹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어디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이 난소 쪽인가 자궁인가 막 헷갈려 하시는데.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은 막 자궁의 근종을 난소의 혹으로 착각하시는 분도 있고, 난소의 혹인데 그걸 자궁의 혹으로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음파를 다시 보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렇게 근종이 아주 작은 콩알만한 사이즈에서 이렇게 크게 바뀔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급하게 자라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생기는 근종의 기본적인 뿌리는 어디냐? 자궁 근육층의 모세포예요, 모세포. 예. 근육층에 있는 모세포가 어떤 영향으로 갑자기 빨리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단단하고 약간 고무같이 막 이렇게 탄력이 있으면서 다른 근육 조직하고는 구별이 되는 동그랗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위치에 따라서는 바깥으로 자라나는 타입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복강경으로 떼기도 쉬워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막 자라나는 경우 있고, 요 근육층 안에서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생리와 관련된 자궁 내막 쪽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크기도 제각각이고, 또 자라는 것도 갑자기 빨리 자랄 수 있고 천천히 자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이런 조직을 이제 검사를 했더니, 일단은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이 자궁근종에 있는 세포들한테 증가되어 있어요. 네,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 자궁근종이 있는 경우에는 혈관도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근종이 있으면은 딸도 자궁근종이 좀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좀 더 자궁근종이 잘 생기고 사이즈도 더 큰 걸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근종의 조직을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봤더니, 우리가 세포의 바깥쪽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세포 외액이라고 하는데, 그 세포 외액을 자세하게 봤더니 자궁근종이 있는 데서 세포 외액이 더 양이 많아요. 콜라겐도 많아. 세포 외액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벽돌을 쌀 때 그 사이에 시멘트를 바르잖아요. 그 시멘트야. 그러면 그 시멘트가 없으면은 이게 벽돌이 다 분리가 돼가지고 세포들이 다 제각각 노는 거죠. 그래서 세포들을 이렇게 군집을 형성하게 해주는 게 세포 외액인데, 자궁근종에서 특히 더 많은 세포 외액이 있고, 그리고 콜라겐도 많고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성장인자라고 하는데 그 인슐린과 비슷한 그런 성장인자들이 근종에 영향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성장인자가 그 근종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성장인자가 많으니까 더 이제 세포들이 더 분열을 하고 더 자라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근종이 생기게 되면은 뭐 증상이 별로 없는 분들은 그냥 모르고 지내지만은 아까와 같이 생리량이 많거나 생리통이 심하거나 뭐 아니면 부정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막 복부 팽만감 그리고 골반통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을 찾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어떤 치료 방법을 권하냐면은 너무 사이즈가 크다. 근데 떼내기 쉬워. 그러면은 이제 복강경으로 제거를 하게 되겠죠. 근데 떼내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수술로도 할 수 있어요. 감자 캐듯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위치가 좀 애매한 경우에는 자궁근종 용해술이라고 옛날에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종 용해술이라든지 아니면 하이프 많이 하시죠. 예, 그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전기와 열 에너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아니면 초음파를 포커싱해서 근종 사이즈를 이제 태우는 거죠. 예, 아니면은 변성을 시켜서 줄이는 방법이 있고 너무 크다. 이제는 막 거의 뭐 아기도 다 낳고 더 이상 뭐 자궁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근데 너무 증상이 심한 거예요. 너무 커서 심한 사람도 있고 근종이 크진 않지만 생열이 너무 많아서 막 빈혈되면 되게 힘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하기가 근종만 떼내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리고 하이프나 이제 고주파를 했는데도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복강경 하에 자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환자분들이 이제 자궁을 드러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지금은 이제 증상이 없어. 뭐 근종 사이즈가 뭐 아주 크지 않아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사이즈가 되지만 또 증상이 없어서 그냥 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걱정을 해요. 아, 지금은 증상도 별로 없고 아니면 사이즈도 별로 안 큰데 나중에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어떡하지? 뭔가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합니다. 이 자궁 근종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그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자궁 근종이 있는 분들이 비타민 D가 적어요.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어. 특히 맥주. 그 다음에 야채에다 과일을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이제 생각을 했죠. 우리가 특별히 아직은 예방 방법이 없는데 이런 술을 줄이고 과일이나 이런 야채 종류를 많이 섭취를 하고 빨간 고기 있죠. 빨간 거, 빨간색 그냥 빈혈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근종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은 육식보다는 채식을 하라고 권하고 있죠. 쉽지는 않아요. 우리 어떻게 고기를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요즘에 이제 시중에 이런 자궁 근종을 예방을 해주는 그런 제품군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기존 제품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게 뭐 어떤 거는 뭐 하루에 뭐 2번 먹으라는 제품도 있고 어떤 거는 한 번에 2알을 먹으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먹는 방법도 문제지만은 함량 미달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량이 이제 미달이 되면은 또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결국은 유전적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유전적인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분명히 뭔가 음식물 섭취와 관련이 있다, 영양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어떤 그 성분들이 자궁 근종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한번 알아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녹차 추출물로 카테킨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카테킨 중에서도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고 좀 EGCG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그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이런 산화 성분이 많으면은 그 세포가 자꾸 자라게 되고 종양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유전자에는 산화제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산화 물질이 몸에 많게 되면은 이 유전자 변형이 오면서 세포가 변형이 오게 되고 그래서 막 세포가 미친 듯이 자랄 수가 있게 돼요. 정말 미치면 이제 암이 되는 건데 적당히 미치면 이제 종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궁 근종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암이 아니냐고 걱정할 수 있는데 사실 암은 아닙니다. 대부분 99.9%는 그냥 양성 혹이에요. 다만 그게 자라가지고 점점 자라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증상들이 야기될 뿐이지 암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암으로 될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러나 그냥 두면은 자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라게 되면은 없던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라지 않게 하는 좋은 성분이 없을까 했을 때 녹차 추출물인 아까 얘기했던 그 카테킨 물질이 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세포의 그런 분열, 혹이 생기는 거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의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바이타민 D의 결핍이 근종을 야기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종이 있는 분들한테는 바이타민 D가 많이 줄어 있어요. 임신을 포함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들이 자궁의 근종을 커지게 만드는 주범인데, 특히 그 자궁 근종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여성 호르몬과 결합하는 그 수용체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근데 바이타민 D가 이 수용체하고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바이타민 D 수치가 높으면 그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감소하고, 그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많을수록 바이타민 D는 또 줄어 있어요. 서로 반비례하는데, 그래서 바이타민 D가 근종을 생기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이타민 D를 결핍을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바이타민 D 자체가, 이것도 역시 그 세포가 분열하고 혈관이 형성이 되고 거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인데, 바이타민 B6, 이 B6가 또 세포 분열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B6가 부족하면은 세포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분열을 하면서 혹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타민 B6는 그 호르몬의 분비를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B6가 부족하게 되면은 호르몬의 그 기능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거죠. 조절 못해서 호르몬 수치가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근종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바이타민 B6, 바이타민 D, 카테킨 성분, 요 세 가지가 제대로 정량이 함유되어 있으면서 요게 또 그 비율이 아주 중요해요. 이 제품을 만든 이탈리아 회사에서는 요 세 가지의 성분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용량도 다 충족시키고 비율도 아주 적절하게 조합이 된 제품이, 이게 파블레스가 아마 그 만든 회사에서 이렇게 그 우리가 근종을 파이브로이드라고 그러거든요. 파이브로이드. 그리고 레스는 뭐예요? 작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파블레스라는 이름으로 만든 게 이제 근종을 아마 줄여준다는 의미로 아마 한 건데, 물론 이제 영양제라는 것이 이걸 먹는다고 막 자궁의 사이즈가 팍팍 준다, 증상이 갑자기 완전히 없어진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수술을 원치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근종 때문에 자궁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아.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근종을 좀 더 사이즈를 줄이면은 아무래도 수술하기가 원활하겠죠. 그런 분들. 아니면은 이제 자궁을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 근종 때문에 이제 걱정이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그리고 지금은 아까도 했지만 사이즈가 작지만 나중에는 이게 커져가지고 그런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경우에 이 약을 적어도 3개월 이상 복용할 것을 권하는데요. 자, 실제로 이제 그 논문이 나와 있어요. 논문을 보면은 그 근종이 이제 2cm 이상, 4cm 이상 됐을 때 꾸준히 3, 4개월을 복용했을 때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됐냐 했더니 거의 36%에서 7% 정도 사이즈가 감소하고, 그러면은 이 약을 안 드신 분들은 오히려 5.5%에서 사이즈가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여성들, 제가 이렇게 바이타민 D를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한 3명 중 적어도 2명 정도는 수치가 이렇게 낮아요. 그 요즘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다 실내에서 생활하시잖아요. 막 햇볕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돌아다니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바이타민 D가 특히 한국인들에 있어서는 되게 낮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자궁 근종 환자가 그 최근 5년 새에 61%나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근종이 좀 커져서 증상이 생기는 게 두렵다, 아니면은 이미 근종이 좀 커져 있는데 더 이상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좀 더 사이즈를 줄여서 수술할 때 좀 더 안전하게 수술을 받고 싶다, 그리고 나는 임신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자궁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자궁의 그 사이즈를 그래도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해주고 오히려 좀 감소시켜주는 그런 성분을 드시면 확실히 생리통이라든지 생리양 그리고 생리기간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약 한번 잡숴봐 그런 약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바이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많은데 근종을 봤더니 바이타민 D가 많이 없더라.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상당히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준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왜 이 세 가지를 같이 복용해야 되냐, 이 세 가지 성분이 같이 다 있어야 되냐 했더니 그 실질적으로 바이타민 D하고 그 다음에 카테킨이 같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냐면은 콜라겐 성분을 감소시켜줘요. 내가 이제 근종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다. 우리가 이제 뭐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영양제처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근종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은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는 순수한 식물에서 그를 원료로 해서 만든 건데 그 인증서를 이제 그 회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수입이 됐어요. 최근에 수입이 돼가지고 주로 이제 병의원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병의원에도 아직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제품을 이제 취급하는 병원들이 늘게 되면은 이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근종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저도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봤는데 근종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예방법이 없겠는가, 야채를 많이 드시고 뭐 고기를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걸로는 솔직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뜯어봤더니 특정한 비타민이나 그런 특정한 성분들이 근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아무튼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은 자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